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바다 괴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 바다 크립티드들이 전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꼭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작해볼까요? 여기 한 남자가 서핑을 즐기고 있어. 근데 이 밑을 보니까 사람만한 거대 물고기가 나타났어. 남자는 밧줄로 이 녀석을 잡아 끌어올렸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녀석은 거대 오징어였어.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 이 오징어가 스르륵 다리로 남자와 서핑보드를 잡으려고 해. 남자는 깜짝 놀라 바다로 냅다 도망쳐. 결국 서핑보드를 잡고 빨판으로 꽉 붙들고 안 놓아줘. 너 크라켄에 대해 들어봤어?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도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 말이야. 이런 거대 문어 또는 오징어들은 옛날부터 이야기가 많았어. 크라켄이라는 단어는 노르웨이어로 극지를 뜻하는 크라케에서 유래했다고 해. 극지에 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을 뜻한 거야.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크라켄을 문어나 오징어 같은 두 종류의 한정에 표현하기 시작했어. 요즘에도 가끔 해안가에 10m가 넘는 대왕 오징어의 사체가 해변으로 밀려오기도 하거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전설 속의 괴물로 생각한 거야. 유럽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문어나 오징어 같은 두 종류를 혐오하고 두려워했어. 미지의 공간인 먼 바다에 대한 공포심이 더해져 배도 난파시키는 거대한 환상의 괴물이 탄생한 거지. 이런 크라켄의 소리를 담은 동영상이 여기 있어. 여기 이 영상을 봐봐. 물속의 호랑이 같아. 맞아. 약간 무서운 코끼리도 섞인 것 같고 바다에서 잠수해 헤엄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나타난다는 상상을 해봐. 너 얼음이 깨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중 하나로 유명한 바이칼 호수야. 겨울이 되면 호수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데 누군가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려. 그 소리가 마치 애니메이션 효과음 같아. 유리 깨지는 소리를 상상했는데 전혀 아니야. 마치 외계 우주선에서나 날 법한 신비한 초음파 소리 같아. 소리도 소리인데 스케이트를 타는데 바닥에 금이 가. 실제로 서 있으면 소리보다 얼음 깨지는 모습에 움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소리의 첫 번째 비밀은 얼음의 팽창과 수축이야. 겨울에는 낮과 밤 온도 차가 크잖아? 그래서 얼음이 낮에는 조금 팽창했다가 밤엔 수축해. 이 과정에서 얼음이 압력을 받으면서 균열이 생겨. 그때 톡하고 튀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또 초음파랑 공명 효과야. 얼음이 깨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게 초음파로 변해서 얼음 표면 아래 물을 통해 퍼져나가. 즉 초음파 같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초음파 소리였던 거지. 바이칼 호수처럼 평평하고 넓은 얼음에서는 이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어 더욱 웅장한 거야. 얼음 안에는 기포랑 균열이 갇혀 있어. 얼음 속에 있는 작은 공기방울들이 온도 변화 때문에 진동을 해. 이 진동이 내는 소리가 얼음 깨질 때 나는 소리랑 섞이면서 더 신기하게 들려. 균열이 퍼질 때는 마치 기타줄이 팅하고 튀는 소리처럼 맑게 울리는 거야. 그리고 바이칼 호수 주변은 겨울에 엄청 조용해. 그러니까 얼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지.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진짜 흔치 않아. 역시 바이칼 호수는 겨울이면 진짜 장관이야. 차도 그냥 얼음 위를 지나가고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있어.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 시베리아 남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담수호야. 길이 약 636km, 폭은 최대 80km에 이르고 면적도 거의 3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3분의 1에 해당해. 최대 수심도 1.6k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지. 이런 바이칼 호수는 실은 매년 2cm씩 폭이 증가하고 있어. 이미 엄청 크지만 미래엔 작은 바다가 될 수도 있지. 담수호답게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물을 자랑해. 그래서 겨울에는 수심 40m 아래까지 보일 정도야. 무서워서 난 못 걸어 다닐 거야. 사람들이 마음 편히 얼음 위를 걸어 다니는 이유가 있어. 겨울 얼음은 두께가 거의 1m 이상이어서 금이 가더라도 깨질 확률이 적어. 하지만 안심하면 안 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이칼 렛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 괴물은 1982년 소련군 잠수부들이 훈련 중 목격했다고 보고됐어. 그들은 약 3m 크기의 은빛 괴생명체라고 표현했어. 이들은 이 생명체를 생포하려 했으나 알 수 없는 힘에 수면 밖으로 밀려났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3명의 잠수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어. 이 사건이 바이칼 내시의 미스터리를 유명하게 만들었지. 너 코끼리가 물에 빠지면 어떨 것 같아? 여기 깊은 수영장이 있어. 그런데 한 코끼리가 물속에서 걸어다녀. 자세가 엄청 특이한데 앞발을 들어서 상체를 세운 모습이야. 숨을 쉬기 위해서 머리를 물 위로 내미느라 그런 것 같기도 해. 보통 코끼리 하면 무겁고 육중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 보니까 뭔가 새로워. 수영장은 1단계고 이번엔 바다야. 코끼리 하면 아프리카 초원이 보통 떠올라. 그리고 거대한 몸집과 무게 때문에 바다에 빠지면 바로 가라앉을 것만 같지. 근데 여기 태국 해안가에서 한 코끼리가 사람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해안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며 샤워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 이걸 봐봐. 키가 큰 코끼리도 바닥에 발이 안 닿아. 그렇게 깊은 곳인데도 이 코끼리는 물에 둥둥 떠서 편안하게 헤엄쳐.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봐. 코끼리의 몸집을 생각하면 인지 부조화가 올 수도 있지. 하지만 오히려 몸집이 크기 때문에 부력이 있어서 잘 뜨나 봐. 너 코끼리 물고기 들어봤어? 호주 남부와 뉴질랜드 해역 수심 200m 모래바닥에 퉁소상어가 살고 있어. 퉁소상어는 독특한 주둥이 모양 때문에 별명으로 코끼리 물고기라고도 불려. 최대 몸길이 125cm까지 자란 녀석도 있어. 코끼리만큼 크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치면 거의 7살 정도, 어린이 정도나 되는 거지. 흥미로운 점은 이 친구는 약 4억 2천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 그리고 주둥이에 전기를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게 있어. 이걸로 모래 속에 숨은 조개류 등 무척 추동물 먹이를 찾아내. 너 물고기계 호랑이 본 적 있어? 여기 이 영상을 봐봐. 한 남자가 아프리카 콩고강 쪽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왔어. 바로 골리앗 타이거피쉬야. 이름부터 벌써 골리앗으로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거의 사람만 한 이 물고기를 집 앞에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차 트렁크에 싣는데 입 벌어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이빨이 전부 송곳니 같이 엄청 날카로워. 물리면 그냥 찢길 것 같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선 이거 잡으면 진짜 영웅 대접받겠다 싶어. 옛날로 치면 산에서 호랑이 잡은 영웅담 같은 거지. 너 피라냐가 생활 속에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 여기 강가에서 한 사람이 피라냐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 피라냐 입에 살짝 나뭇가지를 가져다 대는데 그 순간 나뭇가지가 바로 절단돼 버려. 나뭇가지가 아주 깔끔하게 잘렸어. 맞아. 손잡이도 딱이고 천연 가위 그 자체야. 거기에 연속 기능도 있어. 한 마리는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만 이게 여러 마리면 얘기가 달라져. 물속에서 군집 피라냐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내 맛있는 삼겹살들이 다 먹혀버릴 거야. 이빨 달린 물고기의 최강자는 누굴까? 바로 화이트강에 사는 화이트야. 화이트강은 미국 아칸소주의 뉴포트에 있어. 여기에는 회색의 몸길이는 거의 자동차 세대 길이, 너비는 한 대 정도인 수중 크립티드가 있었다고 전해져. 남북전쟁 때부터 이야기가 전해진 이 친구는 1915년에 처음 목격되었어. 이후 몇십 년 동안 잠잠하다 1971년부터 엄청난 목격 제보가 이어졌어. 누구는 이마에 뿔이 달려있다고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등에 가시가 달려있다고도 주장했어. 하지만 한 신비동물학자에 따르면 단순히 화이트강과 미시시피강에 서식하는 코끼리 물범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런 목격담과는 다르게 이 괴물을 묘사한 그림들은 크시팍티누스와 비슷해.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거대 물고기인데 혹시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그럼 그 신비학자는 왜 코끼리 물범이라고 했을까? 아마 그 크기 때문인 것 같아. 여기 이 영상을 봐봐. 해안가에 물개와 바다사자들이 잔뜩 모여있어. 근데 그 중에 다른 애들보다 최소 4배는 큰 녀석이 있어. 거의 물개계 최홍만이네. 이 녀석 그냥 물개가 아니라 바로 코끼리 물범이야. 해변을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멈추고 또 덩치가 크니까 몸 뒤집는 것도 힘들어 보여. 그래도 결국엔 자리 잡고 쉬더니 옆으로 누워서 태평하게 낮잠 모드에 돌입해. 이런 거 볼 때마다 바다에는 진짜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구나 싶어. 너 바닥의 코끼리 트렁코라고 들어봤어? 192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게이트 해변에서 처음 목격된 전설의 생물이야. 당시 사람들은 이 괴물이 범고래 2마리와 3시간 동안 싸우는 걸 목격했대. 엄청난 점프력을 자랑하며 20피트나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고도 해. 며칠 후 트렁코의 시체가 해변에 떠밀려 왔어. 길이는 14m, 꼬리는 바다가재처럼 생겼고
눈처럼 하얀 털에 코끼리 같은 코까지 있어. 그런데 머리는 없고 코가 몸통에 바로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당시엔 아무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사진도 없는 줄 알았어. 하지만 2010년에 칼 슈컬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 그 사진을 분석했더니 트렁코는 사실 부패한 고래의 사체였다는 거야. 하얀 털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은 고래의 결합조직 섬유가 부패한 거였고 말이야. 그 당시 사람들이 범고래가 이 고래 사체를 던지고 노는 걸 보고 괴물이 싸우는 걸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근데 이 이야기가 무려 85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는 거지. 자연과 전설, 그리고 진실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야. 일본에도 거대한 수중 괴생명체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어. 바로 즈이오마루 괴물이야. 1977년 일본 어선 즈이오마루가 뉴질랜드 근처에서 길이 10m 정도 되는 거대한 사체를 건져 올렸어. 이 사체는 목이 길고 플래시오사우루스를 닮은 모습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고대 생물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왔지. 하지만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부패한 우기상어 사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어. 상어가 썩으면 일부가 사라지면서 목이 긴 생물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서 해양 괴물이나 미확인 생명체 이야기에 자주 언급돼. 네스호의 괴물과 비슷한 느낌으로 상상력을 자극한 사건이야. 여기 현대에서도 즈이오마루가 나타났다고 의심되는 영상이 있어. 잔잔하던 바다 위 보트야. 그런데 조금씩 미동이 보이다 갑자기 한순간 수면이 요동치고 보트가 흔들려. 뭔가 엄청난 게 밑에서 부딪힌 것 같아. 사이즈가 보통이 아닌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즈이오마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바다에 나가면 개고생이야. 지식돼지를 오래 봤던 꿀꿀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블롭도 빠뜨릴 수 없지. 블롭은 과거에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에서 정체불명의 초저주파 소리를 포착했을 때 붙여진 별명이야. 바닷속 심해에서 들려온 거대한 소리인데 누군가 엄청난 해양괴물의 울음소리라고 주장했지. 일부 과학자들은 빙산이 갈라지거나 충돌할 때 나는 소리라고도 설명했어. 하지만 여전히 괴생물체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크라켄인지 혹은 무언가 더 거대한 생명체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르는 거지. 바다는 인류가 아직 대부분을 제대로 탐사하지 못한 곳이잖아? 그래서 블롭 같은 미스터리들이 더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 혹시 바다 크립티드 중에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줘. 2025년 1월 19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스타뚜뚜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은 나중에 도서관 벽면에 꼭 넣어드릴게요. 잠깐 나가지 마시고 옆에 떠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클릭해서 더 재밌는 지식 알아가셔서 친구들한테 꼭 자랑해주세요. 꿀.